건빛경마의 박혜원입니다. 오는 9월 8일 일요일에는요, 한국 경마 역사 사상 최고 상금인 20억 원을 놓고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대상 경주에는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이렇게 두 개 경주가 각각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 올해도 역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홍콩까지 모두 출전을 확정지으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경마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국내 경주마들과 그리고 해외 경주마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윤정훈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정훈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파2 진입 4년 차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제초청 경주는 우리 한국 경마의 현 주소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회로 귀추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리아컵과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경주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9월 8일 일요일 7경주로 시행되는 코리아 스프린트의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출전 신청 현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9월 8일 일요일 7경주죠. 1200m로 코리아 스프린트 4회째 코리아 스프린트가 펼쳐집니다. 코리아 스프린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마련 경주죠. 마련 경주이기 때문에 3세 마필들은 이제 부담장이 56kg가 부여가 되고요. 4세 이상 마필들은 57kg의 동일 부담 증량이 부여됩니다. 여기에 이제 앞말은 2kg 감량 이점이 있고요.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5두씩 이렇게 출전해서 국내산 마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마필이 모두 12가 출전하고 있고, 지금 외국의 동마필이 6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3두가 출전하고 있고, 홍콩에서 1두, 프랑스에서 1두, 영국에서 1두 이렇게 총 6두가 이번 경주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코리아 스프린트는 1회 때는 홍콩의 슈퍼자키가 우승을 했죠. 2회 때는 일본의 그레이스 플립이 우승했고, 3회 때 지난해에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활약했던 후지 기수가 기승한 이 모한이라는 마필이 홍콩의 파이트 히어로하고 아주 접전을 펼치면서 목차로 아주 뭐 상당히 좀 신승을 좀 거뒀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일본말이 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처럼 또 우리나라 마필들이 상당히 좀 의지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특히 이번 코리아 스프린트는 우리나라 마필들한테 좀 많은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염원대로 좀 좋은 성적 거두길 좀 바라겠고, 아시겠습니다만 그 일본 마필들이 올해는 출전을 못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일 관계가 좀 극도로 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사이 측에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일본 마필들을 출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난해 우승 마필들은 좀 출전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한일 관계로 인해서 이번 올해는 이제 일본 마필들이 출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워낙에 또 일본 마필들의 능력 마필들이 있긴 한데, 이런 스포츠 교류에서까지 이렇게 좀 아쉬운 우리가 또 뭐 계속해서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뭐 외국산 마필들이 또 쟁쟁한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마필들의 경주력을 확실하게 좀 검증하는 그런 또 멋진 경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상 경주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로는요, 서울과 부경을 포함해서 총 12가 출전 신청을 했고요. 외국 경주마는 미국이 3두, 그리고 영국, 프랑스, 홍콩이 나란히 1두씩 총 6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국 경주마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총 6두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각 경주마들의 주행 습성부터 그리고 특징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외국마 6두를 좀 우리가 한두 한두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미국 마필이 이번엔 3두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에 영국 마필 1두, 홍콩 마필 1두, 또한 프랑스 마필 1두 이렇게 총 6두가 출전하는데, 우선 프랑스에도 출전하고 있는 바코엘콥이라는 마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레이팅이 108점이에요. 미국에서 출전하고 있는 홀리 리거라고 동일한 그런 국제 레이팅이고, 또한 외국 출전 마필 중에 가장 레이팅이 높은 마필입니다. 5세 순말이고요.
프랑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산지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뭐 대상 경주였던 그 G2 경주에서 3위를 했던 그런 성적이 가장 좀 좋은 기록이고, 지난해 8월 26일 날 독일 바덴바덴 경마장에서 개최된 1200m 잔디주로 해서 일단 3위를 했었던 그런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그 잔디주로에서는 2승 또한 전천후주로라고 하죠. 인조주로에서 2승을 차지했는데, 그 입상률을 본다라면 그 인조주로에서 입상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 이 위로 마필들은 대부분이 그 잔디주로에서 뛰기 때문에 그 잔디주로에서의 그런 성적을 좀 더 우선시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주로가 이제 더트주로이기 때문에 이 마클 커비 같은 경우는 특히 인조주로에서의 성적이 좀 좋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잔디주로보다는 우리나라 이 더트주로에 좀 더 적응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행성은 선행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마필에 지금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토니오 기수와 기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기수 같은 경우가 워낙에 또 선행 말머리에 탁월한 그런 기승술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또 이 안토니오 기수가 상당히 좀 기승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면 이 바쿠엘 코비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마필은 홍콩의 어글리 워리어란 마필인데요. 어글리 워리어. 자, 이 마필은 레이팅이 95점이에요. 좀 상당히 레이팅이 낮죠. 이 마필은 뭐 대상 경주에서도 출전한 경력은 아직 없습니다. 5세 거세 마필이고요. 근데 이제 이 마필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조교사가 그 홍콩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삭추이라는 조교사인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이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해서 2위를 했던, 준우승을 차지했던 파이트 히어로의 관리 조교사입니다. 근데 당시 그 파이트 히어로가 일본의 모안이라는 마필하고 마지막 그 목차 접전을 펼칠 때 그 직선제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모안이라는 마필하고 서로 좀 이렇게 몸싸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유삭치 조교사가 상당히 좀 심판진한테 항의 좀 하면서 아주 뭐랄까요, 그 마필에 대한 그런 자신의 말에 대한 그런 애정이 워낙에 넘쳤고, 또한 그 승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타올랐던 그런 조교사로서 그 나중에 그런 후일담이 좀 화제가 좀 되긴 했었는데, 회자가 좀 되게 했었는데, 그만큼 이 유삭씨가 지난해 많이 아쉬웠다는 점에 있어서 이 어글리 워리어를 이번 겨 출전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승부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내심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11전을 뛰면서 6승을 좀 거두고 있는데, 6승을 차지한 경주가 모두 인조주로예요. 홍콩 폴리트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인조주로에 뛰었던 그런 경주 속에서 모두 다 우승을 거뒀던 그런 기본 능력이 좀 출중한 마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다른 마필도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운송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필들 컨디션에 좀 하락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홍콩 마필 같은 경우는 또 운송 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그 마필의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땐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더 낫지 않느냐. 또한 워낙에 또 이 유삭추이라는 조교사가 또 유능한 조교사고, 또 이 마필들이 좀 한 거 좀 일찍 들어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준비는 잘 돼 있기 때문에 레이팅이 낮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국에서 출전한 마필입니다. 페스터비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페스터비노도 뭐 레이팅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국제 레이팅은 98점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유일한 3세 마필이죠. 외국 출전 마필 중에 유일한 3세 마필이기 때문에 그 아직은 걸음이 변화에도 여지가 있는 그런 마필로서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성은 선입형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계속 좀 잔디주로에서 뛰어왔습니다만, 원래 이 마필도 인조주로에서 3회를 출전해서 1승을 기록했던 그런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대상 경주는 아직 출전한 그런 경력이 좀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도 이제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좀 성장세의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긴 장거리 이동을 해서 컨디션이 어떻게 변화가 왔을지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젊은 패기로 한번
또한 그 잔디줄에서 다져진 그런 빠른 그 스피드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좀 잘 적응을 한다라면 그래도 경쟁력 있는 마필로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마필들을 좀 보겠는데요. 미국 마필 중에 우선 패스트 패스를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 패스. 패스트 패스 같은 경우는 거세 마필이고 6세 마필입니다. 레이팅이 103점이 되겠고요. G3 경주에서 3위를 차지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에요.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고 이 마필이 그 최근에 뛰었던 경주를 좀 보면 후미권에서 추입하는 그런 경주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단거리 경주에서 추입이 통한다는 것은 어쨌든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죠. 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제라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사에서 밝힌 내용을 좀 보니까 상당히 제라드 기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노련한 기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노련한 기수의 말머리로서 또한 추입형의 이 능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을 거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 모습을 보면 모한인이 우승할 때도 거의 뭐 후미권에서 전개하다가 추입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추임 마필들이 극히 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단거리라고 해도 추임 마필이 뭐 불리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패스의 정말 추입 탄력도 충분히 여기선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 좀 드리고요. 아마 그 외국 마필들 중에 가장 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칠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스는 일단 추입형의 마필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미국 마필에서 하트우드라는 마필을 좀 보겠는데요. 하트우드. 자, 이 하트우드 같은 경우는 원래 2세 때부터 이 상강 경주, 미국 상강 경주를 겨냥을 해서 준비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좋은 그 데뷔 초에 상당히 좋은 능력을 발휘하다가 이 마필이 중반에 그 상강 경주 바로 앞둔 경주에서 좀 고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강 경주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 그래도 이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데뷔 초에 그 보여줬던 그런 능력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초반 스피드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초반 스피드도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 조교사가 제임스 챔프만이라는 조교사인데 이 조교사가 이 마필이 지금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서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한국 관계자한테 전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좀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이 마필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 미국에서 주행 심사를 좀 받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필도 주행 심사 받으면 기록이 다 남습니다. 이제 더트주로에서 5팔롱이면 우리나라는 1000m 주로인데 1000m 거리인데 5팔롱에서 58초 20이라는 상당히 좀 호기록이죠. 물론 주로의 성질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샌드주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미국의 더트주로하고는 분명히 성질이 달라요. 그렇습니다만 이 5팔롱을 58초로 끊었다는 건 상당히 좀 이건 좋은 기록입니다. 좋은 기록이고 이런 기록 때문에 아마 그 제임스 챔프먼 조교사가 자신의 말에 그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트우드가 뭐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조금 좀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고 또 한국 오기 전에 바로 뛰었던 그 주행 심사가 상당히 좀 좋은 기록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훈련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트우드도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홀리 리걸이라는 마필 좀 보겠습니다. 국제 레이팅이 108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온 바코엘컵이랑 레이팅이 같습니다. 외국 출전 마필 중에 가장 레이팅이 높은 그런 마필이고 또한 출전 마필 중에 유일한 또 암말이에요. 암말로서 일단 2kg 감량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이 마필의 이력이 좀 재밌습니다. 원래 이 마필은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데뷔 초부터 오랫동안 브라질에서 뛰다가 다시 우루과이로 넘어와요. 그래서 우루과이에서 활약을 했고
우루과이에서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우루과이에서 챔피언 스프린트 말입니다. 예, 챔피언 스프린트 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단거리에서 활약이 뛰어났던 그런 마필이고, 우루과이가 지금 파트 2 국가죠. 원래 우루과이도 파트 1이었는데 최근에 좀 강등이 돼서 파트 2 경마국이 됐는데요. 어쨌든 우루과이에서 챔피언 스프린터가 이 안말이 됐다라는 것은 이 마필의 능력을 분명히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느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 이 마필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뭐 마사이 쪽에서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좀 했는데, 원래 우루과이의 마필들이 우리나라하고 검역 체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못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필이 미국으로 수출이 돼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면서, 또 미국에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 미국 경주에도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온다, 이런 부분이고, 그 대목으로 봤을 때 이 코리아 스프린트를 겨냥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미국의 홀리 리걸이 상당히 좀 출전 마필 중에는 가장 긴 시간을 준비해 왔고, 그만큼 승부지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세 관계자들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마필인 홀리 리걸, 사실은 뭐 우루과이하고 브라질에서 활약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홀리 리걸에 좀 많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유일한 또 안말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그래도 관심을 좀 가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총 6두의 외국 경주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 출전마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출전하고 있는 6두의 외국 마필 중에는 제가 한 3두 정도를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당일도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인 미국의 홀리 리걸, 또한 미국의 하트우드, 또 홍콩의 어글리 워리어, 이렇게 3두를 좀 뽑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일단 홀리 리걸은 아까 좀 설명을 좀 충분히 좀 드렸습니다만, 이번 출전 마필이 유일한 안말입니다. 안말인데, 안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2kg 감량 이점을 좀 받고 있고요. 근데 절대 능력을 보면, 이 마필이 뛰어왔던 그 능력을 보면, 뭐 기록으로 보거나 이 마필이 뛰었던 그 화면을 좀 경주 동영상을 좀 살펴봤을 때는 전혀 순말들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스피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이 워낙에 또 준비 과정을 오랫동안 이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 좀 드렸는데, 홀리 리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이 하트우드란 마필입니다. 워낙에 2세 때부터 능력이 출중했던 그런 마필로서 사실 뭐 상강경주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그 와중에 조금 컨디션이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 오기 전에 보여줬던 그런 주행심사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록, 또 최근의 경주 내용, 또 경주 결과,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한동안 좀 큰 대회에서 아주 강한 마필들하고 좀 상대를 하다가 조금 주춤거렸던 그런, 기가 꺾였던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에 좀 다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은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하트우드도 워낙에 좀 기본기가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또한 이 마필 관리하고 있는 조교사도 워낙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하트우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말씀 좀 평가를 좀 내리겠고요. 다음 홍콩의 어글리 워리어입니다. 어글리 워리어. 당연히 뭐 국제 레이팅이 좀 낮고 어떤 대상 경주 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원래 이거 홍콩 경마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 그 슈퍼잡기가 와서 우승했을 때도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 지난해 뭐 파이트 히어로가 준우승에 그쳤습니다만, 그 경기력 자체는 뭐 모한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았던 그런 경주력이었기 때문에 이 홍콩 마필들의 내재되어 있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 어글리 워리어도 앞선에도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듯이 관리하고 있는 조교사의 그런 지난해 그 아쉬웠던 그런 부분 속에서 이번에 서력적을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말머리를 할 것이 또 분명하고, 또한 상당히 좀 작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한국에 처음 온 조교사들보다는 좀 더 한국 경마, 또 한국 주로 같은 이런 부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조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조교사들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글리 워리어, 레이팅이 낮다고 결코 능력이 전 낮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글리 워리어의 경쟁력도 충분히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상 경주에서 유일한 안마린 미국의 홀리리걸과 그리고 하트우드 그리고 홍콩의 어글리 워리어를 이번 경주 주목할 외국 경주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경주마들이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주목해서 지켜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들 중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부산의 마필 한도하고 좀 서울의 마필 한도가 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부산에서는 블루치퍼라는 그런 아주 상당한 그 최근에 능력을 괴력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서울에서는 뭐 선행력 하면 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서울과 부산 통틀어서 가장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온 챔프, 블루치퍼 가온 챔프 이 이두가 가장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이 블루치퍼라는 마필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 출전한 그 조교사들도 가장 이 마필을 좀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블루치퍼의 능력은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무엇보다 아직 이 마필은 한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보면 뭐 최근에 지난해 그 오너스컵에서 보여줬던 그런 괴력, 무려 준우승 마필을 10마신 차로 압도적으로 따 돌렸고, 또 최근에 보는 그런 경주 속에서 뭐 10마신차 이상의 경주가 뭐 수두룩해요. 그만큼 이 마필은 아직 한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이 마필이 최근에 1400, 1600을 뛰었습니다만 이 상당히 스피드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가온 챔프하고의 그 4코너까지의 그런 도달 그 기록을 보면 가온 챔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마필은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가온 챔프를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스피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내 마필 중에는 역시 이 블루치퍼, 아직 한계를 보여주지 않은 그런 블루치퍼를 일단은 가장 좋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 가온 챔프가 일단 뭐 많은 관심을 받겠죠. 저 또한 이 가온 챔프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만 이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선행 나섰던 마필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둔 적이 없고요. 다들 선입형 또한 추입형의 마필들이 우승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과연 가온 챔프가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선두권에서 그대로 버틸 수 있을지, 그 점은 좀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워낙 또 이 블루치프라 마필도 힘이 좋은 마필이라 가온 챔프를 바로 따라 붙을 수 있고요. 또한 대상 경주 속에서 이 가온 챔프를 이런 국제대회에서 쉽게 선행을 내주면서 이 가온 챔프가 한 바퀴를 그냥 일순한다, 저는 이러한 판단을 좀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가온 챔프보다도 이 글로벌 캡틴이나 마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캡틴이 올해 그 6월 달에 SBS 스포츠 스프린트에서 가온 챔프한테는 졌습니다. 2와 4분의 3마신 차로 졌는데, 그때 경주를 보면 이 글로벌 캡틴이 사실 초반에 좀 발주가 좀 안 됐거든요. 원래 글로벌 캡틴은 상당히 스피드가 빠른 마필인데 초반 발주가 좀 안 되면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어요. 그러면서도 막판에 거리차를 좁히면서 뚝심으로 3차까지 차지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당시 사실 스타트만 잘 됐더라면 어떠한 결과를 냈을지는 저는 뭐 분명 가온 챔프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지 이렇게 좀 판단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였죠. 8월 11일 날 경주였습니다. 8월 11일 날 경주에서 글로벌 캡틴이 이제 선입권으로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막판 끝걸음이 워낙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캡틴이 기록한 기록이 1분 10초입니다. 단거리 1200에서 1분 10초대 기록. 사실 가온 챔프도 좋은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1분 10초대 기록은 가온 챔프가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캡틴이 최근에 완전히 다시 말씀드려서 경주력이 한참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글로벌 캡틴이 아직 3세 마필 아니겠습니까?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부담량이 이점도 있고, 또 마필의 지난 경주를 봤을 때는 분명히 마필이 한 단계 올라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캡틴의 이 무서운 성장세가 이번 경주에서 분명히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마필 중에는 글쎄요, 뭐 가온 챔프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좀 더 이건 뭐 주관적인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 글로벌 캡틴의
성장세에는 좀 더 저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 부산의 한 마필입니다. 블루치퍼. 블루치퍼는 저는 이번 경주에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로서 1순위로 이 블루치퍼를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다른 마필 한두는 좀 서울에서 출전하고 있는 글로벌 캡틴까지 그래서 2두를 전 여러분께 좀 국내에서 출전한 마필 중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들 중에서는 서울 10조 소속의 글로벌 캡틴과 그리고 최근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경 19조 소속의 블루치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두 경주마가 이번 대상 경주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끝까지 주목해서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8경주로 시행되는 코리아컵 대상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컵 대상 경주의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출전 신청 현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4회째로 맞이하는 코리아컵은 1800m로 펼쳐집니다. 혹시 마령 경주가 되겠고요. 마령 경주가 되겠고 지금 외국 마필들이 총 4두가 출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7마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4두, 서울에서 3두 이렇게 총 11두가 이번 코리아컵에 출전합니다. 또한 그 코리아컵은 지금 1회 때부터 지금까지 1회 때는 또 일본의 크리솔라이트 2017년도 2018년도 2회 3회는 또 일본의 런던타운이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3회를 모두 일본 마필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 마필이 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 마필들의 그런 경주력을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일본 마필이 좀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점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출전하고 있는 미국 마필 중에 워낙에 또 능력이 일본 마필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평가받는 마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결코 뭐 일본 마필이 출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박진감이 떨어지거나 뭐 전체적인 그 경주의 질이 좀 낮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리아컵도 4회째로 맞이한 코리아컵도 상당히 좀 멋진 그런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로는 서울과 부경을 포함해서 총 7두가 출전 신청을 했고요. 외국 경주마는 미국이 2두, 그리고 홍콩과 영국이 나란히 1두씩 총 4두가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외국 경주마들의 경주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총 4두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각 경주마들의 주행 습성부터 그리고 특징까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리아컵 외국 출전마 필들은 모두 4두입니다. 홍콩말 1두, 미국말 2두, 영국말 1두 이렇게 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홍콩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리어스 아티스트라 마필인데 이 마필은 추위평이 마필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대상경주 출전은 없습니다. 대상경주 출전은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레이팅은 국제 레이팅은 92점으로 지금 외국말 중에는 가장 낮은 레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일단 인공주로 홍콩 인공주로 해서 7번을 출전해서 3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마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잔디주로보다는 역시 이 인공주로에서 뛰었던 그런 성적이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이 더트주로에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 마필이 또한 뒷심이 워낙에 또 좋은 그런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잔디주로에서는 잔디주로에서의 능력을 좀 보니까 뒷심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좀 보이는데 이 인공주로에서 뛰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뒷심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리어스 아티스트가 일단은 능력 자체 뭐 대상 경주 출전 그런 기록도 없고 합니다만 또 아까도 제가 그 스프린트에 나오는 그 홍콩 말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드렸듯이 홍콩 말들이 좀 잠재된 능력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높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 마필이 또 영구에서 뛰다가 또 홍콩으로 또 수입되면서 홍콩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홍콩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리어스 아티스트도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결코 이 마필도 뭐 레이팅이 92.2점입니다만
그 이상의 능력을 좀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론세일러입니다. 아마 이번 그 코리아 스프린트하고 코리아컵에서 출전하고 있는 통틀어서 그 외국 마필들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이 아마 이 론세일러일 거예요. 지금 이 마필이 레이팅이 112점입니다. 레이팅이 112점이고 상강 경주에서도 출전을 좀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또 지난해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6위를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모두 14두가 출전을 했었는데 그중에 인기 꼴등이었습니다. 인기 꼴등이었는데 거의 뭐 바닥권 추입을 하면서 6위를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브리더스컵 클래식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두바이 월드컵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당히 능력이 센 마필들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마필들이 출전하는 이 브리더스컵인데요. 그 경주에서 6위를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경주에 출전하기도 힘듭니다. 출전하기도 힘든데 그 경주에서 6위를 차지했던 것만으로도 이 론세일러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사회 쪽에서는 이 론세일러를 지금 코리아컵에서 우승했던 크리솔라이트 있죠? 크리솔라이트보다도 좀 더 능력이 낮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론세일러의 기본 능력은 좀 출중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평가를 좀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의 앰버서더 도리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일단 5세 거세 마필인데 얘는 아직 그 대상 경주에 출전하지 않은 그런 마필이네요. 이 마필이 원래 그 미국산 마필인데 영국에서 출전을 영국에서 좀 활약을 좀 하고 있는데 잔디줄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0단전을 뛰면서 모두 3번의 우승을 했는데 그 3번이 모두 또 이 인조주류에서 작성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지금 인조주류에서의 그런 그 경주력을 봤을 때는 역시 우리나라 이 더트주류에서는 분명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앰버서더 도리얼, 유럽에서의 그런 잔디주류에서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더트주로 와서는 분명히 이 마필의 능력을 한번 좀 진정한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마 마필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췄다고 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앰버서더 도리얼도 어쨌든 이 더트주로에서는 분명히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잠재력적인 측면은 좀 괜찮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미국의 하비월 벵거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또한 3세 마필이고요. 3세 마필이고 G2 경주에서 1승을 한 마필입니다. G2 경주에서 1승을 한 마필이고 이 마필도 이제 상강 경주를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다가 기대치가 상당히 좀 데뷔초에 높았던 마필입니다. 데뷔초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상강 경주를 준비하다가 또 중반에 또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조금 삐끗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컨디션이 좀 저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한국 오기 전에 어쨌든 그 리스티드급의 경주를 출전하면서 계속해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컨디션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걸 추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비올 벵거도 어쨌든 아직 3세 마필이고 해서 이 마필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컨디션 자체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도 뭐 기본 잠재력인 측면은 분명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리아컵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4두의 외국 마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4두의 경주마들 중에서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외국 마필 중에는 역시 단연히 론세일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사실 우리나라 경주 마필, 우리나라 출전 마필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론세일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최근에 뛰어왔던 또 3세 때라든지 2세 때 또한 최근의 모습도 워낙에 강한 상대들하고 뛰어오면서 또한 큰 대회에 많이 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경쟁력을 보여왔던 마필입니다. 3세 때 그 켄터키 더비, 프리클 스테이크까지도 출전을 하면서 어쨌든 미국에서 최강자급 마필들하고 뛰어왔었고 지난해는 이 마필이 브리더스컵 클래식에도 출전을 좀 했었습니다.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비록 그때 당시 출전했던 마필들이 14두였는데 그중에 인기 가장 하위권이었어요.
보니까 인기 꼴등이었더라고요. 인기 꼴등이었는데 이 마필이 그 초반에 후미권에서 완전히 제일 후미권에 쳐져 있다가 직선줄에 들어오면서 외곽으로 추입을 해가지고 막판에 뚝심을 보이면서 선두권하고 격차를 상당히 좁힙니다. 거의 뭐 선두권하고 격차 상당히 좁히면서 6차게에 그쳤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그 마지막에 올라왔던 그런 추입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 그 당시에 그 지난해 그 브리더스 클래식에서 3착했던 마필이 그러니까 론세일러하고 거의 착차가 없었어요. 막판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 3착했던 마필이 썬더스노라 마필인데 썬더스노라 마필이 두바이 월드컵을 2연패했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그만큼 이 강한 마필들하고 뛰었던 세계 최강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강 마필하고 뛰면서 그 정도의 정말 뚝심을 보여줬다라면 역시 론세일러 괜히 여기저기서 이 마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겠고요. 최근에 이 마필이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긴 합니다. 7월 6일 날 펼쳐졌던 그 스택 경기도 G2였는데 거기서 구착을 하면서 좀 하위권 성적을 좀 거뒀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컨디션적으로 또한 경기를 많이 저하되지 않았냐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이제 한국에 오기 직전에 뛰었던 뭐 클라이밍 경주였긴 합니다만 그 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좀 보니까 스핀오프라는 그 우승했던 스핀오프라는 마필이 켄터키 더비도 출전했었고 2005에 또한 벨몬트 스테이크에서 6위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켄터키 더비에서는 뭐 18위에 그쳤던 마필이고 그만큼 3세 마필로서 올해 상강 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또한 같이 뛰었던 카이로켓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그 카이로켓은 G3 경주에서 우승을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론세일러가 바로 직전에 뛰었던 준우승했던 그 경주가 클라이밍 경주이기 때문에 클라이밍 경주는 뭐 우리나라로 보면 그냥 뭐 일반 경주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조건부 경주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 론세일러가 지난 경주 뛰었던 그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는데 그 경주에 뛰었던 그 마필들이 상당히 좀 기본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역시 론세일러 그 능력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쨌든 이 외국 마필 중에는 이 론세일러 뭐 상당히 좀 가장 우리나라의 마필들이 경쟁 상대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은 당연한 사실이고 보여준 그런 경기력적인 측면 또 이 마필이 쌓아온 그런 캐리어를 봤을 때는 가장 월등한 그런 능력 마필로 저는 평가를 좀 합니다. 뭐 마사의 관계자도 이 마필은 최근에 계속해서 그 코리아컵에 우승했던 크리솔라이트하고 그 이상의 마필로도 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론세일러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잠깐 제가 이 론세일러에 기승하는 기술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론세일러에 좀 제라드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 제라드 기수가 3만 전 이상의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4,800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단한 기수인 거 분명하죠. 지금까지 말을 35년을 탔더라고요. 35년을 탄 기수인데 제가 그래서 이 제라드 기수를 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제라드 기수가 어느 정도까지 클래스에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다승은 미국에서 한 40위권입니다. 그러니까 4,800승 했기 때문에 40위권에 좀 들고 있고요. 올해 그 상금 순위를 보니까요. 미국은 뭐 어쨌든 다승 순위도 중요합니다만 어차피 그 기수의 그런 능력을 봤을 때는 이 상금 순위가 중요하거든요. 큰 데에 많이 출전해야지만 또 상금도 큰 상금을 좀 수속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대회에 그 마필에 기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능력 기술로 좀 인정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라드 기수가 올해는 상금 100위에도 못 드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오래 탔기 때문에 이 제라드 기수가 승수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뭐 어쨌든 베테랑 기수인 거 맞는데 아주 뭐 지금 여기저기도 뭐 완전히 뭐 탑 클래스의 기수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많은 노련한 기수인 건 베테랑 기수인 건 맞는데 지금 아주 뭐 미국에서 뛰고 있는 기수들 중에 아주 탑 클래스는 아니고요. 그나마 오랫동안 기승한 아주 노련한 기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상향 평가를 받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코리아컵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 중에는 이 론세일러
제가 가장 군계 일학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마사회에서도 섭외에 사활을 걸었던 미국의 론 세일러를 이번 경주에 주목해야 될 경주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론 세일러가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지켜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들 중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코리아컵에 출전하고 있는 국내 마필이 모두 7두입니다. 7두. 서울에서 3두가 출전하고 있고 부산에서 4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역시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이 돌콩일 겁니다. 그렇죠? 돌콩이 지난해 코리아컵 2위를 차지했었고 어떤 두바이 월드컵까지 출전했을 정도로 뭐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게 이 돌콩이 기수가 좀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빅토르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부산에서 뛰었던 그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경주의 그 돌콩이란 마필이 체중이 13kg까지 빠져 있었고 또 두바이에서 돌아와서 아주 오랫동안 공백도 있었고 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또한 당시는 뭐 이 마필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많이 돌았던 마필인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직선에서 아주 탄력적인 끝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필이 능력이 좋다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같이 호흡 맞췄던 빅토르 기수가 기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좀 합니다. 훈련을 좀 하고 또 8월 30일 날 주행 연습까지도 호흡을 맞추면서 박태종 기수가 이번에 좀 기승하는데 과연 박태종 기수가 이 마필의 기승에서 어떠한 모습을 또 어떤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고 사실 그 8월 30일 날 주행 연습 때 모습을 보면 사실 보통 1등급 마필들이 주행 연습하거나 이런 몸에 있어서는 초반부터 끝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거든요. 붙들고 하는데 보니까 돌콩을 직선에서 엄청 몰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록은 뭐 1분 00초로 들어왔습니다만 거의 뭐 직선주에서 사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조금은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난번에 그 부산 광역시장배 때 워낙에 안 좋았던 그런 컨디션으로 출전해서도 우승했던 그런 모습이라면 이런저런 저의 우려도 분명히 또 이번에도 불식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만큼 돌콩은 능력이 출중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당연히 국내 출전 마필 중 가장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우승 후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짚어볼 마필은 부산 소속의 백문백답입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백문백답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호식 기수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호흡을 좀 맞춥니다. 워낙에 좀 긴 거리에서 좋은 모습, 장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이 단거리에서 뭐 1200m 1등급 1200m 출전하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1600m 1600은 뭐 마일 경주인데 짧은 거리 출전하면서 이제 마필이 컨디션을 좀 조절을 좀 하면서 이번에 1800m 거리에 출전합니다. 근데 이 백문백답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마필 자체가 그 장거리 소화 능력이 좀 좋은 마필이고 또 힘이 워낙에 뚝심이 워낙에 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모습을 보니까 훈련할 때 모습을 봐도 상당히 좀 소속조 마필들하고 병합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좀 넘쳤던 그런 모습을 확인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부산 마필 중에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꼽아 보자라면 저는 이 백문백답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특히 또 김영환 조교사도의 워낙에 또 마필 관리 능력이 좀 출중하기 때문에 또한 그 백문백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 훈련을 하면서 같은 소속조에서 좀 뉴 레전드하고 같이 좀 동반 출전을 하거든요. 근데 뉴 레전드하고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백문백답이 여유가 넘쳤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긴 거리보다 짧은 거리보다는 역시 이 마필 자체는 긴 거리에서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 건 분명하고 해서 준비도 잘 돼 있고 또 힘도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부산 출전 마필들 중에는 이 백문백답에 가장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한두는 제가 꼭 이번 경주에서 좀 관가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성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저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좀 내리는데 바로 이 청담도끼입니다. 청담도끼. 자, 이 청담도끼가 최근에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 모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5착과 9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야, 요거 지금 뭐 하향세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저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데모이고 분명하다.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그 최근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그런 부진이었거든요. 5월 26일 날 YTN배 대상 경주에서는 가장 외곽인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외곽에 포진되는 12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어서 선행을 못 나섰고요. 앞선을 못 나서면서 3, 4위권 선입을 전개를 하면서 역시 막판에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는 역시 선행 나섰던 문학지푸가 그대로 12마신차에 아주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당시 인기 1위였죠. 단승식 1.6배로 팔던 청담도끼는 5위에 그쳤는데 역시 그 선행을 못 나서면 확실하게 능력이 좀 이렇게 선행을 나서야지만 능력이 배가 되는 청담도끼임을 그때 그 경기에서 또 보여줬었고 또 지난번에 6월 30일 날 이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도 이 청담도끼가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좀 모았었죠. 근데 그 청담도끼는 그 당시 또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였습니다. 그 이전에 YTN배는 외곽 게이트였다라면 이번에는 안쪽 3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인기 1위로 또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게이트 문이 열리면서 착지불량을 일으켰죠. 그래서 거의 뭐 김용훈 기수가 낙마하기 일보 직전에서 다시 낙마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맨 후미권에서 초반에 후미권에 밀려서 전개를 했다는 부분 시작과 동시에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에 두 번의 그런 부진은 출발 과정에서 앞에 못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 지금 10마리 뛰는데 어쨌든 게이트가 좀 안쪽으로 좀 내려온다라면 이 청담도끼가 이번엔 분명히 선행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거든요. 또한 모든 이 마필에 관리하는 그런 관계자들도 아마 선행 작전을 구사를 할 겁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로가 젖어 있다는 얘기죠. 주로가 아주 뭐 제가 봤을 때는 또 토요일 날 또 태풍이 좀 국내를 직접 상륙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불량주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불량주로에서 만약에 이 청담도끼가 선행을 나선다라면 이건 최근에 보여준 두 번의 경쟁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담도끼 일단 그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선행 유무 이 부분하고 어떤 주로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담도끼한테는 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줘서 청담도끼까지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마필로서 분명 이 마필도 한마디로 기본 능력은 출중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청담도끼까지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돌콩과 청담도끼 그리고 백문백답까지 이 우리 국내 경주마가 이번 대상 경주에서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끝까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윤정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해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마 파트 2 진입을 알렸던 국제 초청 경주가 벌써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력한 외국 경주마들 사이에서 우리 국내 경주마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경주가 한국 경마가 국제 무대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도전인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국내 경주마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경주도 역시 우리 한국 경마계에 한 획을 그을 만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집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해설의 윤정훈 전문위원 그리고 진행의 박혜원이었습니다.